비치옷과 같이 은은하면서도 맑고 푸른 비색을 띤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10세기 후반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을 도입해 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공예품입니다. 이후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가 되면 고려만의 청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려예술의 정수라 일컫는 상감청자. 청자 제작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탄생한 이 청자는 기존 음각이나 양각 문양의 청자와 달리 선명한 문양이 특징인데요. 상감 기법은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우선 점토로 그릇을 성형한 다음 무늬를 음각해 새겨 넣습니다. 그 자리에 백토를 채우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 조심스럽게 긁어냅니다. 이번엔 철 성분이 있는 붉은색 흙을 채울 자리를 새깁니다. 검은색으로 표현할 부분에 붉은색 흙을 채우고 말린 다음 다시 긁어냅니다. 차례로 다른 흙을 상감해서 무늬를 완성하고 초벌한 다음 유약을 씌우고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이로써 흑백의 선명한 문양이 장식된 화려한 상감청자가 완성됩니다. 상감 기법은 중국을 비롯한 유라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주로 금속 공예에 사용된 장식 기법이었지만 그것을 도자기 제작에 적용한 것은 고려 장인들의 손끝에서였습니다. 그런데다 동시대의 색과 형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중국의 청자와 달리 상감청자는 흑백의 대비로 선명하면서도 조화롭고 화려한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고려 청자만의 개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감청자는 1170년 무신정변 이후 당시 지배층의 고급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꿈꿨던 고려인의 정서를 문양으로 표현해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자연 합일의 의미를 담은 들국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둥실 떠 있는 구름과 비상하는 학의 모습, 영혼을 꿈꿨던 고려인들의 마음을 표현해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고도화된 청자 제작 기술의 상징이자 귀족들의 향유 문화였던 상감청자. 그렇다 보니 나라가 직접 생산을 관리하여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14세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4세기 후반에 이르면 외구 침입이 심해지면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청자 가마터들이 주로 자리했던 해안가가 타격을 입었고 왕권 약화로 양질의 상감청자를 제작하기 힘든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감청자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감청자의 쇠퇴 과정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구워내는 요장이 전국 내륙으로 옮겨지게 되고 청자 장인들도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청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신 청자의 저변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분청삭이라고 불리는 조선 초기 상감청자로 연결됩니다. 중국의 청자 제작 기술 도입에서 싹텄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실험 정신과 개성적인 미의식으로 꼽힌 상감청자.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 아름다움은 고려 귀족 문화의 대표 공예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